오늘의 영상은 인트로 먼저 보고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팀입니다. 오늘은 이 작은 짐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영상 감독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계시는 의정 감독님의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 감독님과 리뷰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분께서 그 엄청 무거운 짐벌도 드셨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영상 촬영을 하실 때 크레인 3였었죠. 네, 크레인 3에다가 무려 C70을 올려서 영상 촬영도 하시고 그랬던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작은 짐벌 의정 감독님이 들었을 때 소감이 어떤지 여쭤볼 겸 저희 그저께 촬영도 하시면서 이거 종이 들고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겸 같이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 많이 굳어 계시네요. 네. 아, 말을 못하겠어, 어떡해. 감독님,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이전에 들었던 짐벌들은 다 큼지막했었잖아요. 그쵸. 크레인 3 같은 경우는 정말 남자가 들기에도 되게 버겁고 DJI 로닌 2 프로나 3 프로도 들으셨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얘는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어떠셨나요? 확실히 네. 이 손에 무리가 덜 가고 피로감이 덜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가볍고. 그래서 네.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무리가 전혀 없더라고요. 맞아, 이 작은 펌팩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남자인데도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좀 가벼운 거 좋아하고 무거운 거를 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데 얘는 기기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정 감독님 같은 경우는 크레인 3나 DJI 로닌도 거뜬히 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벌을 들었을 때 어땠을지 그게 궁금해서 의정 감독님과 함께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짐벌이 큰 짐벌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네. 상업용으로 각 잡고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짐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런 촬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촬영일 수도 있고 브이로그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행 영상을 촬영할 때 이만한 부피에 이만한 크기면은 들고 다닐 때도 크게 부담감이 없고 사용하는 데서도 크게 무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한 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나온 짐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의정 감독님이 이 짐벌을 쓰신다면 어떤 곳에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휴먼 다큐? 아, 휴먼 다큐요? 네, 팔로잉 하는 샷에 많이 쓸 것 같아요. 팔로잉을 하다 보면은 네. 기간이 오래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전혀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네. 가벼우니까. 아, 맞아요. 후면 다큐 같은 경우는 팔로우 하는 게 대부분 중점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로 촬영을 한다면은 정말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정 감독님, 이 짐벌에 좀 또 네.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 저는 다른 짐벌에서는 못 봤었는데 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조그만 센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요 음. 센서에다가 OK 사인을 날리면은 그때부터 그 피사체를 따라오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은 네. 혼자 촬영을 할 때 누군가 찍어준 것처럼 푸티지를 만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촬영을 했을 때 보통은 삼각대나 짐벌에 놓더라도 네. 정말 딱 고정된 픽스샷만 찍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누군가가 저를 팔로우해서 찍어주는 느낌이 나요. 물론 무브먼트는 없겠지만 네. 제가 좌우로 움직였을 때 혹은 상하로 움직였을 때 그 피사체의 움직임을 모두 감지해가지고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이내믹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위성 감독님과 촬영한 거 지금 한번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은 이제부터 따라다닐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그죠? 네. 어떻게 얘가 이걸 알아보지? 처음에는 제가 그래가지고 네. 이 기능을 모르고 썼었다가 네. 누가 뭐 오랑 비슷한 제스처를 했는지 갑자기 막 짐벌이 날뛰는 거예요. 네. 짐벌이 이상하다 했는데 기능이었어요, 그게. 와. 그거 없었으면은 네. 계속 몰랐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리뷰하기 전에 자세히 한번 사용 설명서는 봤겠지만 네. 우연찮게 발견했어요. 이거 진짜 좋은데? 그리고 의정 감독님이 닌자 워킹 없이
테스트한 영상 보겠습니다. 먼저 펜팔로우 모드입니다. 그리고 펜 틸트 팔로우 모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거치해 사용할 수 있고 세로 모드, 가로 모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특이사항은 짐벌 자체가 워낙 작은 짐벌이다 보니 가벼운 단렌즈는 잘 올라가지만 600g 이상의 단렌즈나 줌렌즈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러리스도 가로 모드뿐 아니라 세로 모드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준수 감독님 채널 영상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으니 서준수 감독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 감독님께서 장점이라고 생각하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립이 달려있는 게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따로 준비를 해서 탈부착할 필요가 없이 외형 자체에 이미 얘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네. 저는 기존에 있는 짐벌에 이거를 따로 썼어요. 네. 이게 브리프 케이스 핸들이라는 건데 따로 네. 요렇게 장착했을 때 이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걸 별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네.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구매 없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보통 액세서리 같은 경우 추가 구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 또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외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짐벌을 쓸 때 거의 뭐 필수로 달고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게 그냥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랑 의정 감독님은 이걸 장점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짐벌이 좀 특이했던 점은 짐벌의 밸런스를 조절할 때 보통 레버 형식으로 쪼는 방식인데 여기는 이 동그라미를 돌려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조정 방식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이 짐벌의 좀 특이한 부분이다 라는 거 하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돌리는 걸 이야기해서 생각난 건데 또 돌리는 부분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있는 이 AI 트래킹 기능보다도 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네. 그러면 전 이거 택할 것 아, 같아요. 저도요. 이게 되게 장점이 뭐였냐면은 네. 여기에 조이스틱으로도 틸트 패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거는 위로 내리고 아래로 내릴 때 이지인 이지아웃 없이 올라가다가 막 정지하는 그 브레이크 밟은 느낌인데 맞아. 얘는 제가 이렇게 돌리더라도 네. 알아서 멈출 시점이 되면은 스무스하게 멈추더라고요. 맞아. 의정 감독님도 느끼셨죠? 네, 느꼈어요, 저도. 네, 그게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다가와요. 저희가 영상을 촬영할 때 뭔가 무브먼트가 딱딱 끊기면은 그것 자체가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영상은 처음과 끝이 스무스하게 시작되고 스무스하게 끝나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 안 쓰고 그냥 좀 세게 돌리더라도 마지막에 멈출 지점이 되면 스무스하게 멈춰주기 때문에 의정 감독님과 제가 뽑는 아마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소니 카메라에 또 연결을 하면은 틸트뿐만이 아니라 또 조리개나 ISO도 설정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어서 활용하실 분들은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제품에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제품도 단점을 피해 갈 수는 없는데 그 단점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미니 짐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스몰리그 플레이트를 끼워 넣고 사용을 하는데 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여기에 핀 마이크 수신기를 달아놓고 언더슬럭 모드를 했을 때 여기에는 암대에 닿아요. 짐벌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짐벌을 촬영하시면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팔로우를 할 때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언더슬럭을 할 때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하지만 뷰파인더가 없는 바디를 사용했을 때 같은 렌즈 구성으로 짐벌에 장착을 하더라도 이렇게 여유 있게 공간이 남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단점은 전원을 켜게 되면은 여기 LCD에서 인디케이터들이 나타나는데 네. 거기에 배터리도 표시는 돼요. 네. 표시는 되지만 퍼센테이지가 숫자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이 설정 방법을 몰라서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가 몇 프로인지 잔량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충전기를 물려서 몇 퍼센트인지 보거나 네. 아니면은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서 몇 퍼센트가 뜨는지 확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물론 배터리 그림이 떠서 몇 칸이 차 있는지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져서 그 부분 두 가지를 단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충전기를 꼽으면 퍼센트가 나오나요? 네, 몇 퍼센트 아. 충전이 됐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스코프 미니 2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작은 짐벌이다 보니 물론 저같이 힘이 약한 남자들은 가벼운 짐벌을 선호하지만 또 이렇게 여성분들이 사용했을 때 또 남녀노소가 사용했을 때 어떤지 궁금해서 의정 감독님을 게스트로 섭외를 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촬영지는 의정 감독님이 운영하시는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고요. 대전에서 사시거나 대전 근교에 사시는데 사진이 필요하시다. 의정 감독님의 스튜디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월부터 네. 이렇게 진행하는 데까지 네. 도움을 주신 의정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카메라트였고 모먼아트 스튜디오 조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